어제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는 윤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날 만찬장에는 당 소속 의원 98명과 장차관 39명, 외청장 24명,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다름 아닌 원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준석이 빠져 있었죠. 때문에 을지훈련 와중에 헬기까지 타고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수석 부의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정부 장차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번 연찬회는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연수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연찬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은 물론 정부에서도 장차관과 외청장 등 60명가량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게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로 세종시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는 1박 2일 워크숍을 끝내고 의원들 전원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만찬회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을지훈련 마지막 날이었고요.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30분경 헬기를 타고 연수원 앞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연찬회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한데 어제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또 이날 연찬회 만찬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일색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웠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되고 유지된다며 당정이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조호영 비대위원장 역시 팀워크를 강화하고 더 자주 만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국민의힘 파이팅, 대통령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 역시 정부를 열심히 운영해 국민에게 신뢰 드릴 수 있는 당정 간 튼튼한 결속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만찬장을 떠나기 전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가기가 싫다며 털썩 주저앉아서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치자 의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연찬회 만찬 자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논평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린 바 있지만 만찬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하나 되는 당정, 즉 원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없었지요. 상황만 놓고 보면 이준석만 빼고 원팀이 된 것인데 어떤 언론사는 기사 제목으로 이준석만 빼고 우리는 하나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더군요. 어쨌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대내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의도 정치와는 확실히 선을 긋는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때면 그건 당내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와 관련해 내년 1, 2월 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조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윤 대통령이 무슨 전당대회를 내년에 합니까? 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보도 진위 여부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면 당내 최대 현안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물론 어제 연찬회에선 전당대회에 대한 논의와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현안 관련 발언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참석 그 자체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의 분탕질이 최고조의 이름에 따라 당내에서 그간 이준석을 옹호하던 인사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 원팀을 강조했다는 건 말 그대로 이준석만 빼고 원팀, 이준석만 빼고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행보라 보여집니다. 또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겠으나 어제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유독 밝았던 이유도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이준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아마 이준석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또 마이크 잡고 윤핵관을 제거해야 당이 산다는 둥, 윤핵관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둥, 공천개혁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둥, 자기만의 언어로 연찬회 분위기를 초토화시켰을 겁니다. 아마 이준석이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을 세게 쥐고 본격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 이것 말고 또 있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한 비판 영상을 며칠 전에 올린 적이 있었고 해당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수파 진영에게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임명 취소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인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집니다. 수석 부의장 인사를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일주일 전쯤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 내정이 됐고 곧 취임식이 열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김 전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대통령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무성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벤츠와 카니발, 제네시스 차량을 빌려 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과 김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하기엔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꼈을 거란 관측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의 친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측근 기원과 사적 채용 논란 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장제원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은 2016년 탄핵 국면에 탈당해 바른정당에서 같이 활동한 바 있죠. PK 지역구를 고리로 이 둘은 사적으로도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권성동 의원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려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수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김무성 전 의원이 유승민 등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 전 의원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설이 보도가 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세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계승 홍보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해놓고 박 대통령을 탄핵한 김무성을 요직에 앉히려는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 때문에 김무성의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임명 취소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민주평통 관계자도 이를 확인해줬습니다. 예고됐던 김무성 전 의원의 취임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의원의 내정이 보도됐을 당시 취임식이 이르면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열릴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민주평통은 수석 부의장 취임식 준비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윗선에서 인선과 관련해 아무런 공지를 하달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민주평통 한 관계자는 취임식이 곧 열릴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임식 일정만 확정됐으며 그 외 일정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했고요. 이어 이 관계자는 수석 부의장이 내정됐다고 하는데 인사와 관련해 실무진의 공지 또는 공문이 온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디 김무성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설과 관련한 보수 우파의 성남 민심을 잘 헤아려 윤 대통령의 올곧은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